힘들기도 하고 가렵기 귀찮아서. 괜찮죠? 그렇게 막 그런 완전 그런 건 아닙니다. 나가서 입을 수 있는 옷이기는 한데 요가복입니다. 이 요가복이 한번 빠지면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약간 개량한복처럼. 옛날에는 진짜 이해 못했었는데. 이 30대는 힘들어도 약간 멋을 위해 옷 매무새를 엄청 신경 쓰고 다녔었는데 나이 때문인지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좀 무뎌진 그러니까 그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저씨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여러 가지로 좀 세간의 평가에 좀 묻어내진다고 하나?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외적인 면에서 되게 의식하고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뭐 그게 꼭 잘생겨서는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외모적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나이 먹으니까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외적으로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점점 아저씨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저씨가 된 지 오래됐지. 이제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면에서.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죠? 네. 그래도 항상 좀 이렇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딱 다정하게 옷을 챙겨 입는 편인데 오늘 좀 편하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겨드랑이만 안 보이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상진님께서 어깨가 보이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 이제 에어컨을 안 트시는 것 같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더우신 거죠? 옷이 얇아 보이십니다. 저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날씨를 보면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아, 에어컨 온도도 바뀌는 거 알아요? 어렸을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는 정말 18도까지 그냥 끝까지 내려놓고 지냈는데 이제 그러면은 막 몸이 시려요. 뼈가 시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에어컨 온도도 24도, 23도 이것도 낮다고 되게 아내는 뭐라고 하는데 그나마 열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제가 23, 4도 해놓고 있습니다. 거실은 자꾸 꺼요. 아내가 에어컨을. 그래서 수업 쉬는 시간에 나가면 갑자기 더워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어제 어, 튜나데이였죠? 어제 오후에는 디자인 관련된 이야기. 이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수업입니다. 그게 딱 디자인 수업만으로 편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듣기 힘든 거라서 제가 항상 어, 수업 설계할 때 튜나 쌤한테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튜나 쌤도 좀 내공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개발도 개발이지만 그 디자인과 특히 폰트 쪽에서 나름 이렇게 우리나라의 약간 역사 산증인 생각보다 폰트 역사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글 폰트 관련된 그런 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튜나 쌤 정도면 거의 진짜 화석 같은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디자인과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 저도 이렇게 수업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계속 청강을 하고 있어요. 들을 때마다 되게 체계적이구나. 그러니까 왜 그냥 모르고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뭔가 그린다는 거. 그림은 누구나 그리는 거니까. 유치원 때부터 그림이라는 건 그냥 종이에다 끄적여는 봤으니까. 그러니까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나름 체계적이고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견문이 좀 넓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개발자라는 업에 대한 가치관이 좀 그래요.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가, 제가 수업을 하고 있지만 뭐 저 때문에 갑자기 없던 실력이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데 되게 효능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해봐야 결국은 본인이 찾아서 해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막 던져서 내 안에 없는 것들만 딱 채워주시면 돼요. 그 정도만 돼도 저한테는 되게 보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려드리는 방향 그리고 개발자의 어,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개발자의 모습은 두루두루 좀 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개발자들끼리도 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가장 마지막 프로세스에 개발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일정을 안 맞춰 놓고 출시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뒤에 개발자가 할애 받을 수 있는 개발자가 온전히 개발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거든요. 일을 해보면. 그럼 결국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왜 안 됐냐고 얘기했을 때 진짜 열받아요. 되게 열받아요. 그거는 사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를 항상 드리면서 너 때문에 늦은 거니까 개발자 탓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그것도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가치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막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디자인과 기획과 회사 경영과 이런 거에도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그냥 개발 시간을 온전히 보전받으려고 하는 건 욕심일 수 있다. 저한테 배운 이상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그리고 이게 확실히 개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면접을 가셔서 요런 느낌으로 대답을 하시면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대부분 좋아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네,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음, 탭바까지 했어요. 탭바 컨트롤러. 여기서 주의사항 탭바 컨트롤러의 요 친구는 그러니까 요 친구는 탭바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탭바 아이템 두 개가 모인 건 뭐예요? 탭바예요. 이건 뷰잖아요. 이건 뷰고 그러면 이걸 로직을 담당하는 친구가 탭바 컨트롤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로직을 배운 거다. 예. 요게
요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이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습한 거에 보면 결국 그러니까 탭바 아이템을 추가한 거고 탭바 아이템에 이런 요소들 추가해서 모양, 집 모양, 홈 이렇게 나오게끔 만든 게 요게 탭바 아이템이죠. 이렇게 생긴 거 탭바 아이템이고 탭바는 여기 탭바 어피어런스에서 커스터마이징 외관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틴트 컬러 오렌지로 바꿨죠. 그런 거. 그러니까 전체 그 바의 룩을 바꿔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어디서 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탭바 컨트롤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모달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은 뭐 번역하면 발표일 수도 있고 표시 발표 뭐 뭐라고 할까요? 그런 보여지는 무언가를 의미하죠. 특히 모달 뷰는 모바일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웹에서는 무시되었었던 것 같아요. 야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브라우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옛날 웹사이트 들어가면 덕지덕지 팝업이 뜨잖아요. 그냥 정말 화면 가득 채우잖아요. 특히 PC방 같은 데 가서 컴퓨터 키면 뭐 어마어마하게 화면을 뒤덮잖아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었었는데 모바일로 오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너무 제약이 심한 거죠. 브라우저 화면, 컴퓨터 화면은 넓었으니까 그냥 한 구탱이에 보여주면 되겠지. 내 거 조금 보여지는 거 문제 없겠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클릭해주면 돈이 되겠지 하면서 팝업이 엄청 늘어났었는데 iOS의 약간 디자인 철학이기도 하고 뭔가 일관되고 심플하고 복잡해 보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 다 그냥 한 번에 하나만 해라고 규정한 거와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아이폰 앱 중에 그렇게 화면을 덕지덕지 덮는 건 드물죠. 잘 없어요. 그런 걸 이렇게 교통 정리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친구들이 다 모달뷰로 구현되면 깔끔하게 정리되죠. 하나 딱 띄워서 그 친구에게만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사용자가 여러 가지 정보에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웹 서비스 회사들이 한창 2000년대 초반에 FGI라는 걸 많이 했었어요. FGI 들어보셨어요? 혹시 최한 쌤 수업하셨나? 이건 개발 용어는 아니고 어, 약간 기획 디자인 쪽인데 네이버가 한번 엄청난 개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화면을 구성하는 시점? 이거 7대 3으로 나눠서 이렇게 로그인으로 이렇게 화면을 분할했던 시점이 있어요. 그게 한 2010년쯤? 8, 9년? 10년? 뭐 이때쯤 될 거예요. 그때 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엄청 사람 불러다가 뭐 이상한 안경 씌워가지고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웹사이트 여러 가지 그 프로토타입 걔네가 이제 어떤 그 디자인 여러 가지 시안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뭐 이런 거 주목도 뭐 시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어디부터 클릭하는지 그래서 그때 그거에 대한 글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보통 웹사이트를 사람들이 보는데 V자로 본댔나? 그러니까 우,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이동했다가 이렇게 올라온댔나? 하여튼 뭐 요런 뭐 통계와 수치들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이 규정됐고 웹사이트들도 많이 정돈됐죠. 뭐 여전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만드는 서비스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모바일은 아이폰이 그냥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끝냈죠. 예.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우리 수업에도 지금 결국 튜나 쌤이 도와주고 계신 게 요거죠. 네. HIG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그 중에 대표가 되는 친구라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와 탭바 컨트롤러 다음에 모달 프레젠테이션 컨트롤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동시키고 두 페이지 띄우고 화면을 덮어라. 이게 3박자죠. 여기까지 하면 모바일에서 사용자에게 주목을 끌고 정보를 이동시키는 ABC 같은 거예요. 요 세 가지면 거의 사이트 앱 만드시는데 뭔가 독창적인 건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사용자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친숙한 게 좋아요. 가능하면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걸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디자이너분들한테도 항상 요청을 드리기는 하죠. 근데 또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터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일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뭔가 막 이것저것 붙이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디자이너 성향인데 제가 이제 좀 직급이 된 다음에는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가능하면 표준에서 너무 쓸데없는 데코레이션은 좀 지양하자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모달 뷰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뭔가 주목이 필요한 사용자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 모달 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달 뷰를 띄울 수 있습니다. 패턴은 여기 지금 IB 아울렛이니까 스토리보드죠. 근데 우리 실습할 때 IB 아울렛 모달 뷰 IB 아울렛 안 쓸래요. 그냥 우리 코드로 합시다. 요거는 이따가 뺄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뭐냐면 IB 아울렛 액션이라고 하는 거 이벤트죠. 뭐 버튼을 클릭했거나 그런 거죠. show full screen. 스위프트 UI에서는 is presentation 프로퍼티로 시트 모디파이어에다가 true false를 주면 true 하면 모달이 뜨죠. 그냥 정말 그냥 불리언 값 하나 가지고 만드는 친구인데 UI킷에서는 일일이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달 뷰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요 모달 뷰 컨트롤러는 여기 있는 그냥 UI 뷰 컨트롤러 일반적인 뷰예요. 그러니까 뷰 컨트롤러로 뷰를 하나 구성한 다음에 그 친구를 불러와서 프레젠트라고 하는 여기도 셀프가 생략된 거죠. 이 뷰 컨트롤러에 프레젠트 해달라. 그러니까 나 위로 덮어달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면 화면이 덮입니다. 풀 스크린으로 덮이는 거. 여기 그래서 여기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풀 스크린으로 했으니까 화면 전체를 덮는 거고. 그다음 이 친구는 페이지 시트로 덮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냥 이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에 따라서 덮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iOS 15 이거 꽤 최근에 추가됐네요. 이 아이고. 이 방식은 디텐트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이즈가 좀 있어요. 한 3등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디엄 사이즈가 있고 라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높이로 올라와서 이 스크롤 익스팬드가 스냅핑 되는 친구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살짝 올리면 살짝 올라오고 이렇게 단계별로 그 스탑하는 지점이 있는 그런 모달 뷰. 그거 설정해 주는 거고. 그래서 페이징을 합니다. 그리고 폼 시트. 폼 시트도 모달 폼이니까 그 입력창이 들어 있으면 키보드도 필요하니까 이게 만약에 입력창 모달 뷰가 조그맣게 뜨고 키보드까지 덮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력창을 대응하기 위해서 모달 뷰가 이제 요
키보드 위로도 올라와야겠죠? 더. 네, 이런 정보들 이것도 한번 해보고요. 모달뷰 스타일들 요 그 스타일들을 다 다루어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팝오버 같은 경우는 이게 해봐야 돼요. 저 팝오버가 원래 팝오버는 아이패드만 아이패드는 팝오버라고 하면 모달뷰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특정 특정 그 팝오버 소스 뷰 팝오버 소스 뷰에 이렇게 어, 뭐라 그러죠? 꺽쇠 모양으로 이제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를 표시하는 뷰인데 팝오버 뷰가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됐었는지는 최근에 안 써봐서 해보죠.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쇼 커스텀 트랜지션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나타나는 방법을 내가 구성하는 거죠. 음. 델리게이트를 줘서 근데 이거는 요건 좀 어드밴스드해서 음, 밑에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뭐 우리 익히 해봤던 델리게이션 패턴이에요. 트랜지셔널 델리게이트 트랜지셔널 이게 트랜지셔닝 델리게이트는 모달이 뜨는 그 트랜지션의 시작과 끝과 과정에 대해서 내가 개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 뷰 컨트롤러 하나 더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이거 실습해 보죠. 모달 프레젠테이션 해보겠습니다. 엑스코드에서 엑스코드 열고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앱 모달 프레젠테이션 모달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전체 화면 하고 스토리보드 지우고 인포 가서 메인 지우고 어플리케이션 씬 딜리게이트 가서 스토리보드 네임 지우고 다음 씬 딜리게이트 가서 이제 이거는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뭐 사실 회사 가면 생각보다 앱을 만들 일이 빈번하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앱을 자주 만든다는 건 회사 돈을 못 번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네. 처음 만들어 놓은 게 잘 팔려야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만들 일이 없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 가면 프로젝트를 만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실습하니까 계속 만드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면접 가서 저도 그런 걸 감안해서 질문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만드는 걸 생각보다 그러니까 경력직인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 생각보다 못 만들어요. 당황해요. 예. 왜냐면은 생각보다 프로젝트를 만들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직장 생활 3년을 해도 3년 동안 프로젝트를 만든 경험이 없는 거야.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쓰지 자기가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걸 만져본 적이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경력직도. 뷰 컨트롤러 만들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하고 윈도우 루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뷰 컨트롤러에는 타이틀 모달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뷰 백그라운드 시스템 백그라운드 컬러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이죠. 어 여기로 가버렸어.
이렇게 나왔어요. 네, 모달 프레젠테이션. 아이패드에 실 디바이스로 가서 지금 이거를 시뮬레이터로 바꿔주고 여기서 컴퓨터 모달 프레젠테이션 추가했고요. 같이 해볼게요. 음, 그러면은 떠야 하는 모달 친구가 있겠죠? 모달 뷰 컨트롤러 새 파일 UI 뷰 컨트롤러 상속받은 모달 뷰 컨트롤러 모달 뷰 컨트롤러는 우리 프리페어도 한번 해야 되는데 세그웨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세그웨 있어서 스토리보드 세그웨를 우리 세그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세그웨이 알아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그 가리개켓 누구죠? 가리개켓 붐붐포우 노래 불렀던 사람 누구지? 가리개켓 몰라요? 블랙 아이드 피스 블랙 아이드 피스 맞죠? 그 친구가 콘서트에 타고 나왔던 게 세그웨이라고 있는데 몰라요? 세그웨이 한번 그 우리 전에도 규상님이 검색해 주셨는데 세그웨이 한번 검색해서 사진 한 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금 모달 뷰도 그렇고 뷰 트랜지션을 스토리보드에서 엮을 때 그 엮는 행위 그게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실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이렇게 된다, 저리로 간다 이런 걸 규정하는 게 세그웨이예요. 세그웨이라는 게 지금 규상님 사진 주신 저 친구가 세그웨이거든요. 그 옮겨진다라는 의미로 쓰였나 봐요. 처음 봤어요? 제이님? 몰라요? 저게 안 넘어져요. 저 손잡이를 잡으면 안 넘어진다고 발명품이라고 한참 홍보하고 프랑스 시내 관광 가면 세그웨이 관광이 있어요. 저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우르르 한 열댓 명이 이렇게 타고 가던데 이렇게. 뭐 요즘은 워낙 기계가 작아지고 좋아져가지고 저렇게까지 투박하고 크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걸 세그웨이라고 하고요. 우리 뒤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트랜지션 뷰 트랜지션 관련된 거예요. 컨트롤러 A에서 컨트롤러 B로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세그웨이가. 처음 그 스토리보드에 세그웨이라는 게 나왔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저 어떻게 읽어야 돼서부터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뷰 컨트롤러 딱 처음 만들면 내비게이션 관련된 코드 주석이 하나 있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세그웨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세그웨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스토리보드 세그웨이를 어, 이용해서 트랜지션을 준비시키는 프리페어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화면에서 B라는 화면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처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이거 나중에 또 나와요.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저 지우다가 생각이 나서 세그웨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모달 뷰에 뭘 넣을까요? 셋업 UI. 셋업 UI 넣고 지원님 본인 아니죠? 네. 약간 이렇게 얼굴 멀리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비슷해 보였어. 대단하다. 제가 옛날에 대리를 한번 부른 적 있는데 회사에서 회식하고 아, 대리를 불러 집에 왔는데 그 대리 기사님이 저걸 타고 오셨어요.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뒷자리에 놔도 되죠? 그러더니 뒷문을 딱 열고 탁 놓은 다음에 해서 대리해서 딱 주차까지 해주시고서 주차장에서 저걸 타고 촥 나가시는데 그게 10한 2, 3년 전이거든요. 11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렇게
엄청 많 요즘은 좀 많이 타는데 그때 한참 유행할 때 하기 직전에 처음 보고 되게 제 페북에 그게 올라가 있어요? 너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었었는데 페북 안 해요 이제. 그 보이는구나 그런 게. 닫아야겠다. 규상님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원래 본인 기수 때 약간 탐정으로 불리시던 거의 흥신소급으로 사람 검색을 잘하시더라고요. 이미 제이님은 털렸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롤 같은 거 아이디 해킹 되게 많이 하잖아요. 비밀번호 같은 거 잘 쓰셔야 됩니다. 이중화도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요 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는 시스템 얘도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하는 건 아니고 내비게이션 그냥 바를 만들었네요. 여기서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내비게이션 바 자체를 그려서 넣어도 됩니다. 그 실습 교재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오토 레이아웃이네. 오토 레이아웃 할게요. 이제 우리 곧 나오니까. 트랜슬레이션,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 그 중간 단계가 하나 있거든요. 오토 레이아웃, 우리 원래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걸 쓰고 있었죠. 제가 계속 프레임 레이아웃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프레임 레이아웃은 렉트 이렇게 CG 렉트 쓰는 거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고정되잖아요. 크기가. 그리고 나서 오토 레이아웃이 나오기 전에 오토 리사이징이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아웃을 쓰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애플이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라고 해서 화면 사이즈가 바뀌면 자동으로 사이즈 변경하는 코드들이 몇 개 추가됐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근데 그게 너무 욕도 먹고 너무 추잡한 좀 거추장스럽고 별로였어요. 그래서 나온 게 오토 레이아웃이에요. 오토 레이아웃으로 이제 정착을 했죠. 완전히 이제 좀 정돈됐죠 코드가. 중간에서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프레임 레이아웃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 그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이라서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를 꺼야 돼요. 그래야지 오토 레이아웃이 동작해서 요런 코드가 필요합니다. 뷰에. 무섭죠 약간. 규상님 이럴 때 좀 무서워요 저. 아 그래요? 인스타 팔로우 한번 여기서 한 5분은 팔로잉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전 인스타그램은 안 합니다. 이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즘 마음을 고쳐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개발자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강의는 임시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강의를 계속 할까 봐라는 생각을 바뀌면서 그러면 인스타도 파고 좀 이렇게 SNS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안 했거든요. 부끄러워서.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 내향적으로 살다가 외향적으로 바뀐 인간이라서 아내는 아직도 좀 약간 부끄러움이 있는 스타일이라 SNS를 잘 못하거든요. 만나면 되게 저는 활발하고 외향적인데 이상하게 인터넷 세상에선 좀 부끄러워서 글도 좀 못 쓰겠고 싫대요 기상님. 싫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넘어갑시다. 원하시면 본인이 하시겠죠. 자,
내비게이션 바를 직접 추가하고 이 친구를 뷰에다가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바를 붙이고 바의 아이템도 만들어서, 심지어 아이템도 만들어서, 잠깐만. 왜 내비게이션 바를 먼저 붙였지? 보통 이런 거 할 때 바 아이템을 바에다 붙인 다음에 바를 붙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해볼게요. 아이템의 UI 내비게이션 아이템, UI 내비게이션 아이템 타이틀. 그래서 새 항목 추가라는 이름의 내비게이션 아이템과 내비게이션 아이템의 레프트 바 아이템에다가 캔슬 버튼 UI 바 버튼 아이템 캔슬 아이템 버튼 시스템 아이템이죠. 바버튼 아이템. 바버튼 시스템 아이템이 있어요. 요거 이 친구로 시스템 캔슬 그리고 타겟 셀프 액션은 셀렉터 액션은 샵 셀렉터 캔슬 탭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아이템 라이트 바버튼 아이템은 UI 바버튼 아이템 바버튼 시스템 아이템에 여기 세이브 셀프 셀렉터 샵 셀렉터 세이브 탭트. 캔슬 탭트와 세이브 탭트가 있는 OBJC 펑션 캔슬 탭트 OBJC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이 아이템을 내비게이션 아이템을 바에다 붙여야 되죠. 여기에 내비게이션 바에 셋 아이템즈에다가 내비게이션 아이템 배열을 애니메이션 없이 붙이고, 자 보세요. 여기 바를 만들고 바의 아이템을 만들고 바에다가 아이템을 붙이고 바를 붙였어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뷰를 만들어서 이 뷰 컨트롤러의 메인 뷰에다 붙이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케치북에 종이 오려가지고 붙이는 느낌이 나요. UI킷은 코드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스위프트 UI보다 더 직관적이기는 해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그걸 그냥 그렇게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만 지금 처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오토 레이아웃을 쓸 거예요. 이걸 썼다는 얘기는 오토 레이아웃을 쓸 거고, 오토 레이아웃 쓰는 코드가 조금 깁니다. 여기에 오토 레이아웃의 제약 조건이라고 있어요. 오토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라는 걸 정의해 줘야 됩니다.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를 활성화시켜 줘야 하고요. 배열입니다.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액티베이트라는 코드를 통해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뷰 붙인 다음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약 조건이라는 게 결국 이 내비게이션 바와 이 뷰와 간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동적으로 화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붙어있지 않은 친구랑 어떤 활성화되는 제약 조건을 추가하면 크래시가 나요. 오토 레이아웃의 단점이에요. 이게 뷰에 붙이지 않고 오토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가 활성화되려고 코드를 부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스케치북에 내가 오린 종이를 붙여놓고
B의 노트에서 찾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코드는 크래시가 납니다. 오토 레이아웃의 주의사항.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이 반드시 해당 뷰가 트랜슬레이트 리사이징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라고 하는 컨스트레인트 설정 밸류를 false 처리를 해줘야만 해요. 요게 안 들어가도 오토 레이아웃 적용이 안 됩니다. 주의사항. 오토 레이아웃이 좀 그런 면에서 단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레거시 코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이전에 프레임 레이아웃과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하려면 좀 군더더기가 많다. 이거 꼭 나중에도 한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오토 레이아웃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왔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와 내비게이션 바에 앵커가 4개 있어요. 앵커라고 하는 건 연결고리. 연결고리가 뷰 간의 관계를 연결할 때 연결고리가 4개라면 어디 있겠어요? 위, 아래, 좌우. 그죠? 그래서 탑 앵커는 위쪽을 내비게이션 바의 위를 어디다 붙여요? constraint equal to 뷰의 safe area 레이아웃 가이드라고 해서 세이프 에리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다이나믹 아일랜드나 홈바를 가리지 않는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라인에 붙인다는 거예요. 상위 뷰에 세이프 에리어의 상단에 내비게이션 바를 붙인다고요. 이렇게 하면 위에 갖다 붙겠죠. 근데 위에만 달랑 붙였으니까 왜 옷걸이에 옷을 걸지 않고 그냥 못에다가 걸면 다 늘어지듯이 하나만 걸면 세 귀퉁이가 안 붙어 있으니까 이게 찌그러질 거잖아요. 안 돼요. 예, 제대로 표현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서 추가돼야 하는 게 뭐예요? 너비거나 높이거나 너비 높이도 필요하고 또는 지금 여기서 교환에서는 리딩 트레일링을 붙였어요. 그 얘기는 내비게이션 바는 기본 속성으로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와 좌우만 붙이면 높이는 알아서 이해됐죠? 네. 옷걸이처럼 생긴 거예요. 옷걸이처럼 위에다 걸고 양 끝에만 딱 잡으면 탁 펴지는 거죠. 내비게이션 바가. 네. 그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의 리딩 앵커는 constraint equal to 마찬가지로 뷰의 세이프 가이드의 리딩에 붙이고 내비게이션 바 트레일링 앵커는 constraint equal to 뷰의 근데 여기는 세이프 에리어 안 썼네요. 그냥 뷰 리딩 앵커에 붙였네요. 그냥 뷰의 앞에 붙이고 뷰의 뒤에 붙였어요. 세이프 에리어가 좌우에는 없으니까 그냥 예, 다 쓰니까 이렇게 하고요. 얘가 배열이에요 지금. 콤마를 안 찍으면 오류 납니다. 좀 그것도 좀 번거롭죠. 줄바꿈이 돼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세 줄. 이렇게 하면 모달 뷰가 완성이 됐고요. 요 밑에 적어놔야겠다. 캔슬, 디스미스, 애니메이트, 디스미스 이거 우리 인벨롭먼트에서 써봤죠. 스위프트 UI에서 디스미스는 상위 뷰에게 나 닫아줘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위프트 UI 킷도 동일합니다. 난 지금 모달 뷰니까 내 모달 꺼줘 하는 함수입니다. 세이브는 델리게이트 모달 뷰 컨트롤러 셀프 얘가 지금 델리게이트를 하나 구성했어요. 이 친구인데 뷰 델리게이트 이거 안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제외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가 델리게이트 함수를 만들어 놓고 변수 전달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먼저 안 하고.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투두 데이터 전달하라는 얘기죠. 세이브니까. 전달하든지 또는 저장을 직접 하든지. 여기서 뭔가 해야겠죠? 세이브를 눌렀으니까.
그런 다음에 끄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끄는 거. 디스미스. 이렇게 하면 모달 뷰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 이제 뷰 컨트롤러에서 모달 뷰를 띄워야겠죠? 뷰 컨트롤러에서 모달 뷰 띄우는 건 간단합니다. 버튼 하나 만들어서 띄울게요. 여기에 렛 버튼 UI 버튼 그래 이거 한번 쓰자. 자, 그 객체 지향 설계에서 좋은 그러니까 어떤 되게 클린 아키텍처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원래 버튼을 만들면 기존에 알려드린 건 여기에 뭐 프레임 사이즈 정하고 시즈렉트 주고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 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버튼에.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성자 함수를 부른 다음에 뒤에서 프로퍼티로 액세스하는 건 그러니까 만들 때 그러니까 포장할 때 다 넣으면 되는데 박스 다 조립한 다음에 채우는 느낌? 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애플도 꽤 최근에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추가했어요. 프로퍼티 생성자를. 그래서 요 버튼의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최신 코드입니다. 요건 AI도 요걸 잘 안 만들어줘요. 왜냐면 요 컨피규레이션 생성자 함수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보시면 15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 3년. 근데 요 방식이 조금 더 나아요. 예. 그러니까 의존 주입 형태예요. 컨피규레이션을 주입하는 형태죠. 버튼의 컨피규레이션을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얘는 변수예요. 변해야 돼서 버튼 컨피규레이션 디폴트 컨피규레이션 디폴트 점 보더드를 할까요?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컨피규레이션에다가 일일이 값을 주는 겁니다. 모달 뷰. 그러니까 새 항목 원래 잠깐 새 항목 추가가 아까 모달 뷰에 있었잖아. 그거 말고 새 항목 추가 맞겠네. 새 항목 추가라는 버튼이고 이 친구를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뷰를 만드는 이해되셨죠? 이렇게 조금 방식이 이러면은 버튼을 만드는 방식이 버튼의 상세 정보를 가리고 캡슐화하고 의존성을 분리해서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깔끔해져요. 자, 이 버튼도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트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 폴스를 줘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에다 붙여야 되죠. 무조건. 이거 까먹지 마세요. 저도 자주 까먹어요. 이게 애드 서브 뷰 안 하면 저 오토 레이아웃 또 깨집니다. ns 레이어 컨스트레인트 액티베이트 버튼에 얘는 그냥 센터에다 붙일게요. 센터 이퀄 투 뷰의 센터 버튼의 센터 y 컨스트레인트 아이고 컨스트레인트 컨스트레인트 이퀄 투 뷰의 센터 y 그러면은 가운데 두 개 붙였으니까 근데 크기가 아직 규정이 안 됐죠? 크기 버튼의 width 앵커는 equal to constant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크기 너비 100 버튼 height anchor constraint equal to constant 50 100과 50으로 이렇게 해서 붙이면 이제 그리고 버튼 액션이 있어야 되죠. 버튼 액션이 add target 셀프 셀렉터 버튼 탭트 하면 되죠. 그리고 버튼 탭트 하고
터치업 인사이드. 이렇게 하면 버튼 이벤트가 발생하죠. 버튼 탭트를 만들어야죠. 버튼 탭트 objc 펑션 버튼 탭트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모달 뷰 띄우는 건데 52분이네 벌써. 아하. 요것만 하면 되는데. 8분 쉬었다가 10시부터 여사하겠습니다.